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지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조만간 5월 국회 소집에 나설 예정이지만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여야의 극한 대치 후폭풍이 여전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동물국회 재연이라는 오명만을 남긴 4월 국회,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시시각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정작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추경 예산안과 민생 입법은 언제 처리가 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관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국회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어요. 네,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장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패스트트랙 문제를 두고서 갈등을 벌여서 의사 일정 조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엔 인사청문회와 4.3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극한의 대립을 펼쳤던 여야는 4월 국회 이사 일정을 잡기 위해서 몇 차례 마주하기는 했는데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4월 임시국회는 장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막을 열었는데요. 그 후에도 이 여야의 갈등은 이어졌죠? 네,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으로 국회의 분열 양상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법안 처리 등을 위해서 본회의 한 번 못 열고 빈손으로 마무리된 건데요. 그 와중에 패스트트랙 전국을 거치며 여야는 몸싸움으로 충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이어진 몸싸움이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또 보도가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에 4월 국회는 개회식도 열지 못하고 또 바로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3월 국회보다도 한 일이 없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3월 국회는 그나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과 국회법 개정안인 일하는 국회법, 의료법 개정안인 임세원법 등을 처리하며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하지만 4월 국회는 그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처리에 반발하면서 거리로 나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제1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서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계속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5월 국회도 전망이 불투명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할 그런 추가 경정 예산과 또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있는데 이렇게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안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행 속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추경은 기본적으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5월 중으로 추경이 처리돼 오는 6월부터 집행이 돼야 추경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5월 중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대치를 벌이고 있는 정치권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시기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혀 양보를 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고요? 네, 국회에 제출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중에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재추경을 비롯해 심사를 거쳐 2조 원 이하 정도만 처리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기존 예비비로도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대책 관련 예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서 험난한 예산 정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현재는 추경을 논의할 여건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뭐 또 향후에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2조 원 이하로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죠. 네, 이미 2조 원 이상의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인데요. 올해 확보한 예비비 3조 원에서 재난 관련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편성된 1조 5천억 원에 대해서도 노후 경유차 교체 비용 지원 등은 미세먼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인 충돌까지 감행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만큼 민생 법안 처리는 뭐 고사하고요. 당장 이 추경 처리를 놓고도 한 테이블에 앉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히 반발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 이해운 바른미래당 간사가 추경 처리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쉽게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뭐 진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처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과 산적한 민생 현안 등을 뒤로한 채 한국당이 가출 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을 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추경 처리가 기약 없이 미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2년 전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도 제출 45일 만에 처리되면서 지난 2008년 90일 이후 가장 오래 걸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예결위원 임기 만료 시한까지 추경안을 처리했지만 현재 패스트트랙 이후 얼어붙은 전국 분위기상 추경 논의가 쉽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추경 예산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4월 국회 일정이 7일로 종료가 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를 못했는데요. 법안들이 지금 그대로 계류 중에 있죠? 네, 소방국 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택시기사 처우 개선, 고교 무상교육,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소방공무원법의 경우 강원 산불을 계기로 다시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관련 법안 9개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개혁 법안들도 여전히 보류 중입니다. 네, 뭐 추경뿐만 아니고 민생 그리고 개혁 법안의 장기 표류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여야 대화 재개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 요구 단식 투쟁을 벌였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취임 직후 풀린 바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여야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국당의 강경투쟁 계획이나 상황을 감안하면 빨라야 5월 중순 이후에나 국회가 정상화 수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몸싸움에 고성에 막말에 이 여야 간의 감정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데다가 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어서 5월에도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요. 처리되지 않고 쌓인 법안은 많은데 계속 또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국회 파행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공천을 앞두고 열심히 일한 지표로 평가되는 법안 발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는 하지 않으면서 법안 발의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 얼마나 발의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5월 6일 국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해도 4월 말까지 2,121건에 달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19대 국회 당시 같은 기간에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469건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44.3% 늘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년이 총선이라 그러는 걸까요? 이게 연간으로 따져봐도 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네, 20대 국회 3년 차인 작년 한 해 동안 발의된 법안 건수는 6,861건에 달했는데요. 19대 국회 3년 차인 2014년에 4,636건보다 절반에 가까운 47.9% 급증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4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256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19대 국회의 1만 8,926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법안을 쏟아낸 의원들이 있다고요? 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1일 하루 동안 무려 13건의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신탁법 개정안, 미랑 단속법 개정안 등 다양하게 발의를 했지만 법안 취지는 벌금형 기준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각 법안에 담긴 벌금 한도를 높이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바꾸는 실정쌓기용 법안 발의라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법이 아니라 본인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각 당은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입법 수행 실적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정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안을 빠르게 법안이 통과하면 법안 발의와 입법 완료 실적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쌓기용 입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올 만한 게요. 법안이 발의되는 양은 늘었지만 질이 또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발의 숫자는 늘었지만 내용이 비슷하거나 부실한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현행법에서 숫자만 바꾼 숫자가리 입법이 대표적인데요.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 요건 등 일부 내용만 고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올해 들어서만 8건이 발의됐습니다. 네, 그렇게 일명 숫자가리 입법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갑자기 또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경우를 이른바 인스턴트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인스턴트 입법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은 지난해에만 약 50건이 발의됐는데요. 모두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연장을 어느 정도 할지 숫자만 조금씩 달랐습니다. 네, 왜 그 학생들 방학 끝나고 개학이 다가오면 밀리숙제 한꺼번에 하듯이 그렇게 국회의원들도 총선이 다가오니까 법안 발의에 좀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요. 숫자가리 입법과 인스턴트 입법에 이어서 또 하나의 형태가 공동 발의입니다. 공동 발의를 통해서 입법 건수를 늘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네, 의원들끼리 마치 품맛이 하듯이 공동 발의를 통해서 입법 건수를 늘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원 법안은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 내 법제실 검토만 거치면 상임위로 상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1일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13개 법안의 공동 발의자 11명은 모두 동일인이었습니다. 뭐 당장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게 부작용이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 심사도 못하고 업무 효율만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그런 부작용은 이어질 텐데요. 국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계속 파행하는데 실정용 입법은 늘다 보니까 법안 가결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실제로 전체 발의 법안 건수 대비 본회의 가결 법안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12.8%로 18대 18%와 19대 19.6%보다 낮고요. 29.6%를 기록한 17대 국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정용 입법 방지법도 나왔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률명 변경 또는 일본식 한자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의 단순 자구수정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괄 개정토록 했는데요. 이 법안 역시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뭐 오죽했으면 이렇게 실정용 입법 방지법이 나왔을까 싶은데요. 그마저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국회 차원의 자정의 노력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시시각각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